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자,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5월달 관련 추천주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5월달 장이 열리고 나서, 이번 주 장이 열리고 나서 주도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포트폴리오 정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바이오인데요. 바이오가 사실 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고, 앞으로 제2의 반도체, 제2의 2차 전지는 바이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바이오 중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봐야 될 이 테마가 있는데, 저는 비만 치료제인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이 매기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붙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 주제가 많이 올라갔어요. 펩트론도 많이 올라갔었고. 근데 이 비만 치료제가 제가 왜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냐면, 비만 치료제가 이제는 대중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정말 이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지금까지는 주사형 치료가 대부분 이루어졌었잖아요. 주사형 치료도 어쨌든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분들만 처방을 받는, 뭐 고도비만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남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제한된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이 주사형 치료가 지금 앞으로 이제 경구용 치료로 이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패치형 치료까지도 지금 확대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내가 피하 주사 제형으로 해서 이렇게 허벅지나 엉덩이다가 이렇게 눕는 방식으로 투여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월 한 번 정도, 뭐 주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점점 주기가 많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형 치료에 대한 부분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실질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의 투여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또 이런 제약사의 비만 치료제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사형 치료라는 건 어쨌든 내가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치료를 거기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치료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만 가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기다려서 이거를 맞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고, 또 공포 주사를 맞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사형 치료보다는 경구용 치료가 더 간편하다, 그런 선호가 있다 보니까 이 패러다임이 지금은 경구용 치료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 관련 비만 치료제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이것이 이제 패치형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경구용 치료는 치료 효과가 주사형보다는 떨어집니다. 흡수율 자체가, 주사는 어쨌든 간에 주사를 맞으면 그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경구용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내장기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지. 왜? 소화가 되면서 이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또 내장을 거치면서 흡수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형 치료는 사실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먹으면 되는 거니까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그냥 특수한 환자들한테만 처방이 됐다면, 향후에는 경구형 치료제나 패치형 치료제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일반인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가 처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주사형 치료 같은 경우는 흡수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경구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비만에 대한 효과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처방도 올라갈 수 있고,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만 치료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경구형 쪽으로, 또 패치형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하지만 주사형 치료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사형 치료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이 흐름들을 꼭 잘 보시고,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매기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펩트론도 그렇고 또 인벤티지랩도 최근에 한 달 만에 뭐 거의 2배, 3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결국 경구용 치료제 전임상이긴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흡수율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벤티지랩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각을 받아서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화두는 경구용 쪽이다라고 보시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특별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또 패치형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주사형 치료제도 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달 추천주로서는 D&D 파마텍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대중화, 대신에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거나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그 이슈가 아직까지 전 살아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잘 보시고, 특별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 결국에는 이 비만 치료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노보더디스크나 또 일라일릴리도 지금 임상 3상까지 먹는 약을 개발을 한 상태예요. 그다음 메세라는 이제 D&D 파마텍이 기술 수출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 밖에도 로슈라든지 뉴로바이오젠, 또 시너지 이노베이션 자회사죠. 이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내에서 3상까지는 하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3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내년에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세대의 비만 치료제 연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사제를 먹는 약보다 투약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관이 문제예요. 냉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콜드체인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먹는 비만 치료제가 인기가 끌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래서 일라일리의 지금 임상 3상이 끝나진 오르포 글리포른에 대한 이 상용화가 내년 정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비만 치료제가 결국에는 어떤 부분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냐면, 이제는 이 비만 치료제가 이제 적용증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당뇨라든지 또 지방간염, 메쉬라고 하죠. 예전에 내쉬라고 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내쉬에서 메쉬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쉬에서 메쉬. 그래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으로 이제 그 명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메쉬라고 하는 이제 대사 이상 지방 간염에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조금 더 당뇨라든지 지방 간염에 대한 부분들도 이 파이가 작지 않거든요. 근데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적용증 확대가 된다고 하면, 비만에 대한 매출 파이 플러스 당뇨, 그다음에 메쉬, 기타 등등에 대한 이 적용증 확대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매출이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비만 치료제 자체로도 이슈가 되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메쉬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대사질환에 대한 것까지 적용증 확대가 이루어지면 매출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이 충분히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종목군들을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의 전통적으로는 펩트론, 펩타이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가고,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펩트론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일라일리와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올릭스, 최근에 이것도 일라일리하고 또 이슈가 되면서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했던 인벤티지랩,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죠. 왜냐면 이거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 전임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용 쪽에서 D&D 파마텍. 전 D&D 파마텍에 대한 이 향후에 이제 그 모멘텀이 또 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을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작은 종목으로서는 뭐 큐라티스 이런 종목군들도 아직까지 살아 있고, 그다음에 라파스 이런 기업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 뭐 대봉 LS 또 블루엠텍 이런 기업들도 있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대웅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약품 이쪽에 대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업들도 꼭 체크해 보시고요. 동아ICT나 이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비만 치료제, 근데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특히 먹는 경구용 치료제, 패치형 치료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특히 관심을 가져보시고, 비만 치료제는 오히려 조정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길게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부터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